이번 시간에는 현관문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면을 활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밑바탕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걸 전부 다 그릴 필요 없이 벽체 두께, 선생님이 일단 중심선을 그리고 벽체 두께 한 200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평선을 그리고 한 2400 정도, 요런 정도의 모양만 만들어서 이 안에 현관문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현관문을 그릴 때 여기다 이제 바로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옆에다가 그리고 그걸 이제 덧붙여 넣는 형태로 작도를 합니다. 이게 선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조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알려주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창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옆에 수직선 하나와 이걸 연장해서 선을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선을 그려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이게 이제 현관문이 들어갈 총 사이즈인데, 현관문은 그릴 때는 이제 벽체 현관문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150 정도 두께입니다. 총 150 정도 두께.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보면 75가 되겠죠. 75 사이즈로 양옆으로 해놓고, 현관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은 2100 사이즈로 고정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키가 2100 사이즈까지, 그러니까 2m 10 사이즈의 성인 남자는 많지가 않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키는 문 높이는 2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100 여기 부분은 이제 문이 열고 닫히는 부분이겠고, 이 상단 부분은 고정창으로 해서 빛이 들어오게끔 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관문 형태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은 그림을 작동할 때 옵셋이랑 TR을 엄청 많이 활용하는데, 다 작도를 해놓고 TR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그때그때 해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방법이 편할 거예요. 13번 도면을 보고 13번 과제물을 보고 13번에 5번에 보면 이 현관문의 상단 고정창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 배웠던 단축키이기 때문에 옵셋을 활용해서 일단 30으로 고정창 부분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밑으로 만들어주고, 그 벽체는 한 15 정도로 해서 두께가 30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로 봤을 때 고정창 30, 30, 30이 되게끔 준비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문이 또 열고 닫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30만큼 띄워줍니다. 그리고 문이 여기 걸쳐지는 부분, 여기는 15만큼 해주고, 그러면 이제 고정창 부분, 여기 지금 고정창이 창문이 여기 고정되는 부분이 또 60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정창에서 사실 들어가야 될 선분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TR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게 뭔가 이게 엄청 복잡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겠지만, 이제 익숙해지면은 아주 금방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이 끼워지는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그럴싸하게 이제 됐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다 나온 거고, 이제 여기 선도 필요 없는 선이니까 이건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부의 고정창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이 여다지문 여기 부분들을 해결을 해봐야겠죠. 이제 여다지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틀 부분은 150 정도로 띄워주는 문틀이 나오고, 여기 부분도 150 정도로 문틀을 그려줍니다. 하단 문틀까지 그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손잡이 부분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손잡이는 900 높이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150 정도로, 여기가 그 손잡이 있는 형태의 그 부분의 문틀이고,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이 한 30씩 거리를 띱니다. 30, 30. 여기도 30, 30.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책을 보면은 보고 따라하면 될 텐데,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의 형태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레이어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레이어, 일단 단면선으로 들어갈 레이어들을 먼저, 여기를 선을 끊어주는 게 좋겠네요. 단면으로 들어갈 레이어들만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도 선을 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문은 전체 다 단면으로 선택하고, 하단까지 단면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얘를 선의 유형을, 도면층을 단면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그냥 인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 크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암기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면선으로, 그러면은 다 됐고, 요거를 이제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선의 중심을 잡고 벽체의 중심으로 옮겨주면 현관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 상태로 그대로 놓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놔둘 경우에는 이게 감점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선은 왜 이렇게 됐지? 단면선인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제 물 끊기 홈은 저번에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빗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고정창을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물 끊기 홈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거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물 끊기 홈 오랜만에 또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PR 이용해가지고 지저분한 부분들 F 이용해가지고 요걸 이제 정리해도 되고, 레이어는 당연히 마감선으로. 근데 빗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끊어주는 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TR로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리지 않으면 탈락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아주 미세한 감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까먹더라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이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빗물이 오다가 뚝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벽돌벽에 옆면이 이렇게 그냥 앞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여기는 인면으로 벽돌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때 써야 되는 게 해치를 쓰고, 패턴이 아닌 사용자 정의를 하고, 간격은 60 간격으로 해서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그냥 앞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면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단면으로 설정하면은 안 됩니다. 그 감점 요인입니다. 인면으로 꼭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현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이 현관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2100 높이의 문을 그리는 거. 이 문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방이든 공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 이제 고정창 그리는 부분이 조금 곤란한데, 이것도 30, 30 사이즈가 기본이고, 이 모양을 한 요 정도 느낌이 나오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완벽한 치수가 아닐 경우에 뭐 감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